오늘 시사 스페셜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, 김상일 시사평론가, 이경환 변호사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김우영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 새벽부터 중동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우리도 분명히 경제에서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. 북한까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.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새해 벽두부터 이런 그 국제적인 전쟁 일발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네.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김정은과 그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고, 또 올해 이제 신년사를 하지 않는 등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인 침묵 속에서 네. 그 대미 전략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란 사태가 이제 터짐으로써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한 그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주석궁이나 모든 그 평양의 그 환경이 노출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벼랑 끝 전술을 끝까지 감행을 해서 실제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태가 네.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장관 입장에서는 임명받는 날 내 측근이었던 비서실의 부실장을 소환을 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캐물었다? 그게 왠지 좀 부담스럽고 이거 봐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윤석열 총장의 그 카드는 우연이었을까요? 아니면 작심한 거였을까요?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 카드를 어떤 회심의 카드로 썼다면 오판한 거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일단 그 소환된 그 당직자는 오랜 당뇨예요. 추미애 장관의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 아닙니다. 네.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할 때 당대표실에 오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당직자로서 합류를 한 상태였어요. 네.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과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오판한 거다라고 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개입 문제가 이 정권의 뭐 뭔가를 흔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넘겨짚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. 네. 그 송철호 시장의 어떤 그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, 네. 뭐 예전에 그 여러 그 검찰 조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끝까지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뭐 하려고 해도 증거가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이거는 상당히 좀 부실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, 네. 오히려 이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의 개혁과 공정한 어떤 검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네.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이냐, 또 과도한 검찰권 남용을 어떻게 자제할 것이냐, 네. 이런 문제로 화두가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총장님께 여쭤본다면 지금 깜찍한 기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살짝 여론이 반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정점을 찍어서 좀 궁색하니까 이걸 내놨다,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? 그 검찰로서는 이제 그 모래밭에 지뢰를 탐색을 하다가 반지 하나 건진 격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렇죠. 지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펀드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지뢰였는데, 네.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를 못했고, 그러다 보니까 모래밭에 남들이 떨어뜨려 놓은 반지 몇 개 주워가지고 네. 그걸로 이제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격이 아닌가,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. 네. 우리 그 진중권 교수, 뭐 교수 사퇴했습니다마는 네.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유시민 교수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이사장하고. 상당히 네. 그 황금 콤비를 이뤘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어요. 네. 좀 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동양대 진중권 교수여서. 예. 네.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본인의 생각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맞바꿀 만한 그런 사안인가? 네. 너무도 비약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고, 또 이제 알릴레오가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혹세무민 당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
수많은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지적 우월성을 가진 한 개인의 너무 지나친 도전적 발언이다. 그렇게 네. 생각이 됩니다. 네. 진중권 교수는 좀 자중을 좀 하시고 그 감정 상태를 조금 좀 가라앉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김우영 총장님은 이게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? 아닙니다. 분명히 그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단히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런 문제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도 네. 사안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은평을 험지라 말씀했던 김우영 청장님께도 이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당내의 공격에 대해서 역공을 한 한기환 대표의 험지, 이게 제대로 속도에 맞춰서 나온 건지 승부수가 될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자충수가 될 것 같습니까? 그 한기환 대표께서 험지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죽어서 사는 기적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. 이거는 정치를 종교로 보는 겁니다. 네. 죽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. 네. 근데 지금 TK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은 모든 지역이 험지입니다. 솔직히 그 조국 장관을 사퇴시킬 때까지만 해도 네. 뭐 광화문에 상당한 군중이 모이고 또 제가 지역구에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진 노령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어요. 그런데 그 박찬주 장군에 대한 그 영입 과정에서 네. 삼천교육대 부활 발언이라든가 또 재반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극강화된 그런 투쟁 방식을 고집하고 네. 어떠한 의회 안에서의 타협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극강의 전략만으로 이 과연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? 네.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라는 보수층들도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. 네. 한기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험지는 본인이 만든 것이다. 그래서 이 험지를 좀 험지가 아닌 걸로 하려면 좀 생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고 또 당내에서도 좀 고문들이라든가 제가 네. 야당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좀 합리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네. 좀 조정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자,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?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? 한국당 쪽도 혹시 보수에도 이분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? 자기 땅이라고 생각되는 데면 뭐든지 이제 손을 뻗치겠다 이런 뜻인 것 그래요? 같습니다. 이전에는 사실 이제 진보적인 그런 스타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안티바이러스 이런 그 과학기술 전문성이랄까 또 네. 젊은이들의 표상이랄까 많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끝에 네. 지금 다시 이제 좀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은 네.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, 네.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치고 있는 동안에 분명히 생각을 하셨는지 네. 생각의 변화를 아까 보니까 아무 생각도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. 그 얘기는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.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. 네.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. 좀 하나의 또 다른 전략적 실수라고 보여지는 게 총선 전이 아니라 네. 총선 후였으면 훨씬 더 그 방향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네. 뭔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. 왜냐하면 총선에서 여러 가지 그 리더십에 그 시험대에 올랐지 않습니까? 한기환 전 대표나 홍준표 네. 등이. 그 후에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나 하는 네.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. 네. 김우영 총장님께 여쭤볼게요.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.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자, 김우영 총장님.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김현미의 문제냐라고 정책이라면 각각 지역 구민마다 나름대로 평가 지점이 있겠죠. 김현미가 문제면 다른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여권 입장일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래도 그 고향 일산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3기 신도시 이후에 네.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 분당이랄까요? 그런 다른 그 신도시들에 비해서 네. 성장이 정체되었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의 그 연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
그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네. 어떤 약 반감 같은 것이 이제 표현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어떤 부동산 자산 문제에 대한 네. 심각한 그 어떤 공정사회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아주 그 깊은 자성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. 네. 열심히 일해서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불로소득인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벌어져 나가고 하니까 네. 그걸 잡으려고 하면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강하게 펼 수밖에 없었죠. 네. 그런 입장에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야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.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